맞아요. 사람들이 많이 보실 텐데 세종시에서 이제 기재부 출입 기자 하신 분들 많이들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긴장하시란 말이 아니라 중요한 이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곧장 우리 곧장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재정학회가 마련한 전문가 자담회 2026년 세제 개편을 두고 네 분 모시고 지금부터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번 세법 개정안도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고 특징적이었고 전체적인 이제 평가는 어땠는지 짤막하게 한 2, 3분 내로 의견 돌아가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다운 교수님부터 이번에 이렇게 돌아오겠습니다. 한번 정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뭐 세법 개정안, 세제 개편안 뭐 전반적으로 뭐 당연히 뭐 좋은 개정안들도 있고 또 뭐 좀 우려되는 그런 개정안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좋은 점을 꼽으라고 하면 뭐 일단은 조세 지출을 이번에 대폭 정비했다는 것. 그거는 진짜 뭐 어떤 정권에서도 하지 못한 일들을 한 것 같아서 그런 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중소기업 세제 지원을 전감 구조를 도입해가지고 흔히 뭐 추후에 또 논의할 기회가 있겠지만 피터팬 효과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하는 것도 대표적으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계속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해서는 사실 오늘 주요 토의 내용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 세제 개편안이 뭐 아주 뭐 좋은 점수, 후한 점수를 주기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자세한 얘기는 또 듣도록 하고요. 성 교수님. 예, 그 방금 정다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좋은 내용도 많이 담고 한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요번 세제 개편의 특징은 거의 재산과세, 그 재산세 세원 그쪽 부분에 특화돼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재산과세를 얘기하면은 재산세 본연의 기능과 역할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논의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예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과세가 재산세 본연의 목적보다는 다른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서 이를테면 주택가격의 상승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걸 치중해서 부동산 투기, 소위 말해서 부동산 투기라고 얘기하는데 자산 가격의 상승 현상을 막기 위해서 재산세를 활용하는 그런 정책의 방향에 이제 개편안이 많이 올라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한 이후로 주택 가격이라든지 토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고 그에 대응해 가지고 재산세를 많이 활용했습니다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 배경에는 세금으로는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막을 수가 없고요. 특히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공급 부족에 있는데 그 공급 부족에 대한 그 근원적인 그런 접근을 하지 않고 수요 측면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수요 억제책이 공급을 더 줄여주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세제 개편안이 재산과세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조금 근본적인 개편, 이를테면 소득세 세율 체계나 공제 체계 개편 이런 문제가 조금 다뤄지지 않은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세제 위주로만 또 그 원칙을 많이 원칙에 어떻게 보면 부합하지 않는 그런 방식의 변화가 있었고 다른 중요 세목에 대한 또 중요한 논의들이 빠진 게 좀 아쉽다고 하셨네요. 송은재 교수님 어떠신가요? 예, 제가 이번에 세제 개편안 개편된 후에 뭐 유튜브에 이 개편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거의 대부분이 다 부동산 세제 개편 내용이에요.
물론 뭐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적인 내용이었겠지만 그거 말고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세제 개편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부각되지 않은 것이 좀 아쉽다. 저는 뭐 총평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2026년 이번 현 정부의 두 번째 세제 개편안의 특징은 연간 그러니까 순액으로 3조 4천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세수 확대형 개편안이라는 점,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 과세 강화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 정부의 첫 번째 개정안이 그 이전 윤 정부의 감세 정책을 일부 환원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 두 번째 개편안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세제 개편이나 비과세 감면 정비 등 현 정부의 조세 정책 방향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서 어떤 소득 재분배나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해서 세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 그리고 이번 세제 개편안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비교적 분명하게 보여주는 개편안이지만 조세 정책의 실효성이나 정책 수단 간의 또 전체 조세 체계와의 정합성, 그리고 또 기존의 조세 정책이 시장에 줬던 시그널과의 전체적인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검토 과제도 상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구체적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들 비슷한 생각을 서로 갖고 계신 것 같긴 한데요. 공통적으로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을 하셨습니다. 올해 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 제목이 2026년 세제 개편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연례적인 그런 간단한 내용들을 모아놓은 건 세법 개정안으로 부르기로 했고, 큰 틀의 변화가 들어가면 세제 개편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번 제목은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세제 개편안 이렇게 해야 맞는 표현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 심혜정 박사님 잘 짚어주셨지만 전체 세수 증가 규모에 이게 이제 조세 지출로 하다가 재정 지출로 바꾼 거를 세수 증가로 썼지만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이제 재정 수입 증가는 아닙니다. 그걸 제외하면 다 부동산 세수의 증가예요. 네. 자, 오늘 부동산 세제에서 이만큼 이제 부동산 세제가 이번 개편안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돌아가면서 이번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각자 관심 있게 지켜본 부분들, 특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 또 긍정적인 것, 또는 이제 문제점, 한계,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심혜정 박사님부터 이렇게 오겠습니다. 사실 제일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이 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첫 번째로 말씀하라고 주셔가지고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재정학회에서 주최하는 이제 토론회에 나온 학자의 입장에서 나온 측면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부동산 보유 강화가 이렇게 주택 시장 안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금 사실 언론에 상당히 이제 관심이 그쪽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렸고 정책적인 관점에서 본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높이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조정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세부담 변화가 부동산의 보유 양도 단계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사실 이제 보유세 이런 강화의 타당성을 이제 논의하기 전에 정부가 이 부동산 세제의 개편의 정책 목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가 공정과세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정하다는 것의 기준은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보유세를 부담시키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그렇다면 공정과세가 소득 어떤 조세 정책이 추구하는 정책 목표인
소득과 부의 재분배를 정책 목표로 한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가격 안정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분배가 주된 목적인지 아니면 주택가격 안정이 목적에 따라 정책의 평가 기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택가격 안정이 주된 목적이라면 모세 강화가 실제 주택가격과 매물 또 주거 이동 등에 미치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중점으로 평가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에 공정과세가 추구한 것이 소득 재분배가 주된 목적이라면 세부담의 귀착과 자산 가치와 납세자의 소득 또 현금 흐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실현되지 않은 자산가치 상승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부담이 높을 경우에 담세 능력과의 괴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재분배 측면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만 이제 독립적으로 세부담을 이제 강화하기보다는 가계 전체의 자산 구성과 유형별 세부담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부의 비중이 부동산에서 주식, 금융자산으로 이전하고 다시 이것이 부동산으로 환원되는 가능성을 감안해서 부동산과 금융자산 간 과세 형평성에 대해서도 보다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주 핵심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부동산 세제에 많은 논란이 있지만 결국 이 다소 무리한 이제 조항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으로써 얻고자 하는 바가 뭐냐? 그게 제일 저로서는 퍼즐링한, 당황스럽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데 세제실 자료에는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공정과세인지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사전 토론이나 어떤 사회적 합의 수렴 없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할 정도로 너무 치우친 판단 아닌가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네, 우리 성원재 교수님은 부동산 세제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은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 이렇게 아마 많은 언론들이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거주하는 곳에 대해서는 좀 혜택을 좀 더 부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유만 한 경우에 그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과세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이해를 합니다. 정부의 그 조세 철학이 그렇기 때문에 그 철학은 뭐 이미 여러 번 이전부터 그 언론에 공표가 됐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 정도 변화의 폭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그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사전에 어느 정도 알려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당장의 파급이 그렇게 뭐 크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건 뭐 예측 가능성을 좀 주었다는 면에서 정부에서 좀 잘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좀 아쉬운 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주 중심으로 간다는 건 좋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거주의 변화가 생기는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거든요. 살다 보면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되고 그다음에 직장을 옮겨야 되고 그런 일이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주 이전이 좀 활발하고 쉽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집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뭐 사고 팔고 하면서 거주를 이전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죠. 일단 거래 비용도 크고 그다음에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뭐 일시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제 보통 이제 뭐 임대를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자가 보유면서 자가 거주하는 비율이 가구의 비율이 한 55%에서 6% 사이 정도 되고요. 뭐 서울은 45%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절반 가까이 되는 가구는 사실 임대로 살고 있고요. 그러면 임대로 살고 있는 가구들은 뭐 임대가 뭐 더 유리해서 살기도 하겠지만 뭐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뭐 내가 갖고 있는 집은 있지만 내 집을 전세 주고 내가 전세로 다른 집으로 갈 때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지금 뭐 삼성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 잘 돼서 그래서 뭐 호남에다가 뭐 새로운 반도체 공장도 짓는다고 하고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뭐 비수도권, 비소권이라고 부르는 지역에 대해서 뭐 기업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더 혜택도 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 균형 발전도 생각하면서 그런데 물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주로 이제 채용이 되면 좋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좀 수도권에 있는 어떤 인재들을 또 유치하고 싶은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동시장에서 좀 더 활발한 이주를 허용하는 것이 사실은 전반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인데
정부가 뭐 이 점을 모르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공정과제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더 큰 어떤 주제, 뭐 어떤 그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결국 거주 이동에 대한 좀 제한이 생기고 이것이 노동시장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를 나올 수도 있겠다. 이것이 뭐 제가 생각하는 어떤 중립적인 판단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무리하게 이제 그 거주를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이유로 이제 이전을 하거나 자기가 처음 취득한 집에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너무 많이 제약한 데서 오는 어떤 문제점들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송명재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재산 과세의 중심에는 이제 주택 자산에 대한 과세가 있는데, 이 주택 자산이라는 거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게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생활, 의식 주죠. 그 중에서 주생활의 안정을 도모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자산으로서의 주택 내지는 부동산 자산으로서의 어떤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자산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뭐 주식이라든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금융자산과 마찬가지로 수익을 또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 과연 이번에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췄느냐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이 많이 그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재산과세의 부담을 늘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학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재산과세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이 부동산 가격 자체의 수준이 높다는 것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 재산세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하는 거는 이 재산의 가격이라는 거는 그 그러니까 주택 자산의 어떤 미래로부터 소비자한테 주는 그 좀 편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합산한 것이 현재 그 자산 가격의 균형 가격으로 결정이 됩니다. 재산세 부담을 올린다는 얘기는 세금이 부담되는 부분만큼 이게 자기 편익에서 제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올렸다 그러면 미래에 자기가 세금을 내고 나서 얻게 되는 편익이 비례적으로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재산 가격이 일회성으로 낮아진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올린다 그러면은 그 증가된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재산을 매 기간마다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해당 주택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모두 100% 부담을 지게 됩니다. 미래 그 주택 자산을 보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금 부담만큼 주택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싸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그 거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세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미래 상승, 주택 가격이 상승할 거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미래 가격이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주식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그건 뭐 이를테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수요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주택 자산도 자산이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면 자연 소모되기 때문에 공급이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그만큼의 줄어드는 만큼의 공급을 추가적으로 적절히 공급해 주지 않으면은 공급이 감소해서 그 미래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금방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오히려 각종 규제를 통해서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미래 주택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것은 삼척종자도 다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세금 부담을 통해서 주택 수요만 줄이겠다? 그거는 효과가 없는 것이죠. 왜냐?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기만 하면은 플러스의 이윤이 생기기 때문에 주식이 오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말만 해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그 주식 가격이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된 게 그때도 비쌌습니다만 불과 6개월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마찬가지로 주택도 공급이 줄면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제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재산 과세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론적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공급 정책을 태클하지 않고 재산 과세를 한 거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거 아까 지금 보시면은 그 송원재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가주택 보급률이 한 55%입니다. 나머지는 그렇다는 얘기는 한 40 내지 45%의 사람들은 남의 주택에서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모든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만 보유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주택을 보유하지 많은 사람들은 거주할 주택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그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보유 특별 공제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거주하지 않더라도 보유를 통해 가지고 전월세 임대소득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권장하기 위해서 보유 공제를 허용했던 건데 그걸 없앤다는 얘기는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것만 보호를 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공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작용을 나타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생활 안정 측면에서도 근본 세제 개편은 아쉬운 점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보유세가 주택가격 급등기에 가격을 못 낮추는지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미래 수익의 흐름을 세금이 바꿀 수가 없어요. 예. 취득 가격을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은 미래 수익의 조세는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 아주 잘 설명해 주셨고 보유가 기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주택 시장에 주관자만이 집을 제대로 활용하는 거고 보유하는 자는 투기자라는 이 잘못된 등식 문제를 잘 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정다운 교수님, 박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저도 앞선 그 교수님들 의견이랑 뭐 비슷한데요. 먼저 이번 제 생각에는 부동산 세제의 가장 핵심은 종부세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이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바꾼 게 가장 큰 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는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이 사람들만 보호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다주택자는 당연히 뭐 이제 세금 부담을 올리고 또 비거주하고 있는 1주택조차도 이제 세금 부담을 많이 높여서 어쨌든 실거주해라. 근데 이제 아까 심혜정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지금 공정과세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이 정책 방향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공정인가? 이게 먼저 뚜렷했어야 되는데 그게 뚜렷하지 않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지금 그 성명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세입자들이 받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입자들이 받는 영향까지 고려하면 이게 과연 공정과세냐? 이거 또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1세대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에는 사실은 정말 제가 뭐 못 찾은 부분도 있을 텐데 집값 안정, 뭐 거주 환경 개선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공정과세예요, 공정과세. 그러니까 이 공정과세가 뭔지 일단 좀 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과세 측면에서도 살펴봐도 사실 조금 그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면 투기를 해서 제가 시세 차익으로 50억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실거주로 쭉 해서 10년 이상 거주해서 50억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차익 50억을 받았는데 일단은 실거주 했다 안 했다 여부로 이제 차등과세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담세력 측면에서는 50억을 벌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차등과세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세력 측면에서 또 공정하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는 게 실거주자가 뭐 당연히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갔지만 살면서 당연히 이 시세를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쯤에서 집을 처분하는 것이 나한테 최선의 이익이겠다라고 판단해서 팔면 그러한 의사결정도 사실은 투기자가 아파트를 사서 매도하는 그 전략적 의사결정과 실제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를 바 없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둘을 또 차등과세하겠다는 건데 이 측면에서 보면 또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과세가 뭔지에 대한 좀 명확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정부 정책의 의도가 뭔지는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 많이 보유하지 말고 1세대 1주택만 해라 이런 걸 공정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 따져보면은 공정이라는 개념이 너무 혼동스럽다라는 것이 이번 개편안을 보고 느낀 점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앞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다주택자를 봐도 투기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많죠. 근데 그 외에도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사업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 내에 있는 그 이질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이 다주택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투기자다 이런 식으로 세제 개편안의 전제를 깔고 지금 개편을 한 게 아닌가 그게 좀 추후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